자, 그러면 2부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빠뜨려가지고요. 그 시처방 사연 보내주신 분들께 저희가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선물 소개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네. 제가 드릴 선물은, 처음에는 저희 이번에 나온 그 온라인 수업 관련된 책, 우리들의 랜선 수업 이제 드릴까 하다가 이미 좀 보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소개해드린 시 외에도, 이제, 가끔씩 시집 펼쳐보시면서 위로받으시라고, 여기 이제, 내일 아침에는 정말 괜찮을 거예요. 라고 해서 시를 모은 시선집을 같이 처방 씨와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선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은일님께 저 선물이 발송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무튼 반바지님께는 저의 책 좋아하는 것은 나누고 싶은 법, 시 수업의 다양한 사례가 담겨있는 책인데요. 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구글 문서로 사연 주실 때 저희가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자 메시지로 주소하고 성함 물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쪽으로 보내드리려고 해요. 네. 쉬시는 동안 또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그 댓글 다신 분들에게는 저희의 공식 선물인 빠유 증정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패들렛에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 몇 가지만 그냥 랜덤으로 보이는 대로 소개하고 그분들에게 바나나 우유 드릴게요. 네. 근데 정말 따뜻한 댓글들을 많이 담아주셨어요. 네. 저 이분 되게 궁금했는데요. 도봉산 날다란주님. 네. 뒤늦은 덕질에 고민이시라고 막 하셨는데요. 너무 재밌었던 사연이죠. 맞아요. 네. 되게, 그래서, 와, 너무 많은 댓글이 달렸네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 선생님, 저도 NCT 좋아하는데 반갑습니다. 네, 저도 데뷔 초에 엄청 빠져있다가 지금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여전히 최애가 저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이렇게 종종 저를 행복하게 해주는 걸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댓글 남겨주신 분 밑에 성함 말씀해 주시면 저희 바나나 우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펼치기를 해서 저도 그냥 보이는 대로 한 분 정도만 댓글을 펼쳐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이 사연이 참 처방하기가 어렵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초등학교 딸아이를 가진 그 선생님의 사연이셨고요. 네, 이분의 사연에 대한 댓글 중에서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굉장히 긴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셔서 선생님, 저도 딸아이 어릴 때 날마다 쌤과 같은 마음이었어요. 아이를 위로해줘야 하는데 오히려 혼을 내고 다그치고 결국 내가 키운 건데 반성문을 밤마다 써도 달라지지 않는 제가 참 미웠던 날들이지요. 그때는 저도 엄마 노릇이 뭔지 몰랐고 힘에 붙였던 날들이지요. 지금은 딸도 제 마음을 알아주고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예요. 아이는 아이의 결대로 잘 살아갈 거예요. 외유내가 소극적이고 내향적인 것 같지만 이 세상 씩씩하고 올곧게 자기 색으로 잘 살아갈 거라고 믿고 응원해주세요. 그 믿음만큼 엄마의 사랑만큼 따님은 건강하게 단단하게 쑥쑥 자란답니다. 라고 프린들님께서 댓글 달아주셨는데 프린들님께도 바나나 우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알고 선생님도 아는 그 프린들일까요? 아마 그분이 아닐까. 네. 어제 책 보따리 가져오셨던 그분이신 것 같은데요. 네. 그분께도 바나나 우유를 드릴게요. 그렇죠. 저희는 좀 책을 무겁게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어제 딱 출력해온 종이를 보고 무척 부끄러웠습니다. 이렇게 머리를 안 쓰면 손발이 고생이구나 하면서 그러고 하나씩만 더 해볼까요? 네, 너무 댓글이 많네요. 정말요.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이거 해주셨죠, 선생님? 그리고, 네. 자, 청춘의 문장님이 우리가 경력이 많아져도 여전히 참 학생들 지도하는 게 너무 어렵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도 많이 공감하셔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와, 정말 정성스러운 댓글이 많이 있네요. 네. 그러면
저도 마지막 거 한번 읽어볼게요. 13년 중 11년이나 담임을 하셨다면 그동안 엄청 애쓰신 거랍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10년 이상 만나면 권태기가 오게 마련인데 매년 다른 아이들을 만난다고 해도 그 아이들이 아무리 예쁘다고 해도 청춘의 문장님의 마음은 이미 무거울 대로 무거워서 깃털 하나가 얹어줘도 힘든 상태일 거라고 생각돼요. 저도 7년 동안 담임을 연속으로 할 때는 아이들이 선생님이라고 부르기만 해도 화가 났어요. 아, 문맥이 이게 아니군요. 잘못 읽은 것 같아. 네, 되게 전 좋았다는 기대하고 읽었는데, 네. 선생님이라고 부르기만 해도 화가 났어요. 일단 선생님이 1년만이라도 담임을 쉬어볼 수만 있다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선생님 마음이 잘못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라는 댓글 달아주신 선생님 밑에 성함 밝혀주시면, 네, 바나나 우유 드리겠습니다. 네. 아, 정말 훌륭한 약사분들이 많으시네요. 네. 저희 수강생 네. 분들 중에. 네. 네. 저는, 아까 애연쌤이 소개해 주셨던 은일님 사연에 댓글 달린 것 중에서 한 분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아이고, 또 프린들님이서. 네, 프린들님, 네, 그 위에 분. 네. 네. 위에 분을 하겠습니다. 이건 또. 은일님께서 남겨주셨네요. 네. 그러면 그 위에 분으로, 네. 네. 조금 더 단단한 자아를 가질 수 있도록, 조금 더 내면을 물끄러미 바라볼 수 있도록, 사랑하는 사람들과 충분한 여름을 보내려고 합니다. 은일님도 힘내세요. 라고 남겨주신 분께 모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댓글 달아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또 같이 읽어보시면서 선생님들도 또 시간 되실 때 천천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제 남은 두 가지 수업을 또 차례대로 소개해 드릴 건데요. 네. 저희가 그동안 이제 그 한 학기 한 권 읽기에서 책 대화하기는 이제 뭐 소설이나 아니면 사회 문제를 다뤘거나 하는 이제 책들로 많이 이제 실천해 오셨는데요. 시집으로 대화하기는 이제 수업 사례가 이렇게 그동안 많지는 않아서 저도 어떻게 한번 해볼 수 있을까 하다가 작년에 이제 송승훈 선생님께서 학생들 글도 많이 올려주시고 이제 안내를 소개해 주셔가지고 올해 해볼 수 있었습니다. 또 저희도 이제 선생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책 읽고 토의하는 이제 모임을 가졌었는데 그때 오은의 마음의 일로 이제 책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시집으로 대화하면 대화가 잘 될까 했는데 그때 토의 되게 좋았죠. 네, 좋았어요. 네. 어제 이제 이민수 선생님께서 소개해주신 소년의 마음이라는 책에 보면 좋아하는 문장을 말하는 것, 마음을 들키기 좋은 방법이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어떤 구절을 통해서 자기 마음이나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되게 어렵고 또 이렇게 통찰있는 책을 읽을 때도 좋았지만 시집으로 읽는 대화도 되게 좋구나라고 느낀 경험이었고요. 저도 이제 시집으로 아이들이 대화를 잘 나눌 수 있을까 조금 걱정도 되고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됐는데 결론적으로는 아이들이 이번 학기 너무너무 좋아하는 수업으로 손꼽았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궁금해요, 선생님. 네, 그래서 저는 한 4반 100명 정도를 가르치는데요. 이번 학기 좋았던 수업으로 이제 절반가량의 아이들이 시 수업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절반가량은 이제 생활 글쓰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수업이었고요. 수업 방식은 사실은 책 대화하기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시집을 같이 읽고 그 다음에 물음에 대해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해서 대화 나눈 것들을 보고서로 제출하는 흐름을 갖는 수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수업 상황이 좀 달라서 이제 대화하기는 원격으로 이제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구술 평가라든지 이제 이런 활동들은 이제 등교했을 때 실시했습니다. 책 대화하기 수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해야 되고 어떤 이제 결과물을 내야 되는구나를 아이들이 명확하게 아는 건데요. 책 대화란 활동도 생소하고 그 대화로 보고서를 대체 어떻게 쓰는 건지 굉장히 막막해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제 구보인 선생님도 말씀하셨죠. 자기들이 성취하고 도달해야 될 거를 뭔지 아는 게 되게 중요한데 잘된 예시글을 보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잘된 예시글을 보는데 책 대화 같은 경우에는 대화가 그대로 드러나 있잖아요. 그래서 모둠별로 각자 역할을 맡아서 실제 대화하듯이 읽어봐. 그러면은 이제 보통 책 대화 보고서는 10쪽이 넘는데 이제 절반 정도 읽으면 한 20분 정도 걸려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잘 됐는지 이제 대화를 나누면 아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되고 이런 보고서를 써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역할 나눠서 보고서 읽어본 거가 좋았고요. 왜냐하면 그러면 뭐 그냥 읽어봐 하면은 맞아요. 사실 잘 안 못 읽잖아요. 읽잖아요. 네. 그리고 절반만 읽게 하신 게 정말 좋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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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글이 길면 네. 그 읽다가 애들이 지쳐서 마지막에 피드백은 건성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읽었을 때, 이 보고서에서 어떤 점이 잘 됐는지 발표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또 뒤에 시간이 필요해서 20분 정도만 읽었는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론적으로 좋았던 것 같아요. 이 글이 어떤 점에서 잘 됐는지를 토의하게 했는데, 이제 다음에 한다면 조금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제 한 학기 한 권 읽기 책에 나와 있듯이, 이 앞에 그 들어가는 머릿말이나 또 맺은 말, 또 대화 사이에 이어지는 말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라든지, 뭐, 소제목이나 제목이든,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 해냈으면 하는 이제, 활동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물어보면 더 보고서 탐구하기가 내실 있게 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피드백인데요. 네, 피드백인데,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이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번에 이제 채팅을 해서 토의가 끝났고 아이들이 기록 보고서를 1차로 냈는데, 이제 등교 주간이 아닌데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피드백을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럼 기록 보고서를 다 읽고 좋았던 부분들을 이제 실명을 언급하면서 아이들한테 피드백을 해줬거든요.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패들렛 화면에, 제가 올려둔 거는요. 이때도 원격으로 해서 시집대화 보고서 탐구하기를 이제 구글 문서에서 작성하게 했어요. 그래서 예은이는 현지를 읽고, 뭐 유빈이는 민기를 읽고 이런 식으로 역할을 정해주고, 이제 잘된 점을 적게 하고, 그래서 소회의실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소회의실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 모둠별로 겹치지 않게 이 보고서가 어떤 점에서 잘 됐는지를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활동을 하고 나서 대화를 나눴을 때랑 활동을 하지 않고 제가 실수로 바로 대화를 나눈 반이 있었거든요. 대화의 질이 달랐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빨리 대화하고 이 질문을 해결해야지 하는 반이랑 우리가 이런 대화를 또 어떤 결과물을 위해서 해야 되는구나 하는 반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링크를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네, 요거네요. 피드백한 자료군요. 저는 이 자료 먼저 올려주신 거 보고 이렇게 PPT로 피드백할 수 있구나. 굉장히 신선하고 너무 다정하고 좋다 그런 생각했거든요. 이거는 기록 보고서 받았을 때 중간 이제 피드백이었는데요. 확실히 이게 모둠끼리 하니까 거의 모두가 참여했어요. 그냥 각자 서평을 쓰게 했을 때랑 참여율이 더 좋았고요. 그다음에 시를 이제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위로받고 즐거워하는 게 보고서에서도 느껴졌어요. 그리고 다시 글로 재구성하면서 이제 할 수 있는 경험이 좋았고, 아쉬운 거는 기록 보고서만 받았을 때 편집이 아쉬운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편집은 문서로 하는 대화 양식이야. 우리가 좀 더 잘 대화하고 내 말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편집이 중요해 라고 해서 편집에 대한 공통적인 피드백을 줬고요. 이음말을 앞에 얘기를 그냥 반복해서 요약해서 지루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얘기해 준 다음에 그럼 멋진 머릿말을 어떻게 써야 할까 해서 실제로 기록 보고서 중에 잘 쓴 친구들의 예를 소개해 줬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 하나만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궁금해요. 자, 그러면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제가 읽나요? 우리 삶은? 네. 우리 삶은 흔들리며 피는 꽃과 같다. 누구나 실패를 경험해봤고 두려움에 놓인 상황을 겪어봤으니까 우리는 항상 성공만을 이룰 수는 없다. 또 성공하기만을 바라서는 안 된다. 실패를 겪은 그 순간은 힘들지 모른다. 하지만 실패를 겪은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완성된다. 네. 정말 멋있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흔들리며 피는 꽃을 시작하는 거죠. 자, 우리 모둠은 시집 대화 읽기, 수행평가를 위해 이 시집을 읽기 시작했다. 와, 이 머리말은 얼마나 다른가.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알려주었고요. 음. 그 다음에, 소제목도, 네. 근데 아이들이 1학년 때부터 이제 뭐 본인 자서전이나 사평 쓰기 하면서 훈련이 많이 돼서 소제목 짓는 거 좋아하기도 하고요. 또 생활글 쓰기 할 때는 소제목 지으란 얘기 안 했는데 막 짓고 이러더라고요. 되게 귀여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시인은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구술평가 질문 그대로 하는 소제목은 굉장히 재미가 없다. 자, 봐. 그는 새벽 거리의 등불 같은 사람. 너무 멋지지 않니? 너무 멋지네요. 이런 식으로 해주고, 저 좋았던 거 이거. 산다는 것은 서서히 태어나는 것. 네. 애연화 되고 있네요, 그렇죠. 학생들이. 네, 그렇습니다. 달팽이처럼 나아가라. 네. 연며들고 있죠. 네. 네. 자, 그 다음에, 카톡에 올리고 싶은 뭐 구절이 뭐야? 이런 소제목 말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방법.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을 달아가. 그 다음에 뭐 이웃말도 그 앞에 거 요약하지 말고 이렇게 이제 해주면 좋고. 이웃말이 진짜 아이들이 네. 어려워하더라고요. 맞아요. 보고서 쓰기 할 때. 맞아요. 그래서 좋은 것들을 보여주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그 나눴던 화제에 대해서 멋지게 정리를 하거나 이제 좋았던 부분들을 언급해 줄 수 있구나.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자, 그래서 멋진 이웃말. 자, 뭐 읽기만 해도 기분 좋은 생생함이 느껴진 구절은 누구에게나 미소를 준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요즘 같은 때 이런 시를 읽으면 파란 바다 앞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들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이웃말들, 그리고 멋진 맺은말,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자, 이걸 소개했을 때 제가 실감한 이제 그 효과는 자기들이 막 써봤잖아요. 편집도 막 되게 엉망으로 해봤잖아요. 근데 편집을 깔끔하게 하고 이렇게 잘 쓴 다른 친구의 글을 보면서 아이들이 배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편집들이 이 기록 중간 피드백을 보고 편집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편집은 잘하고 싶은 친구들이 많이 해요. 그 친구들의 의욕에 그 마음에 그 기름을 부었달까요? 그래서 좋은 제목 그렇죠. 뽑아낼 거야. 난 더 잘할 수 있어. 약간 이런 의욕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최종 보고서를 받았을 때 막 힘을 팍 준 그런 보고서도 있었고요. 그리고 되게 그 잘 살려서 이제 그 완성도 높은 이제 보고서가 왔지만 그래도 그 최종 보고서도 피드백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4반 들어가는데 6모둠이 나와요. 그러면 24개 최종 보고서를 그 반에 들어가서 나눠주고 고쳐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명으로 고치게 하고 다른 색깔 펜으로 고치게 하는데 아이들이 정말 잘 고쳐요. 우리가 이제 영화를 잘 만들진 못하지만 영화를 보는 눈은 누구나 있잖아요. 그쵸.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록 보고서를 이상하게 냈으면서 남의 글을 얼마나 정말 피드백을 잘해주는지 너무 기특했고요. 또 좋았던 점도 많이 잘 적어가지고 아이들이 그 좋았던 거 막 읽으면서 되게 모든끼리 모여서 그 피드백 옹기종기 모여서 볼 때 너무 귀여웠어요. 되게 뿌듯해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모듬이 가급적이면 그 모듬이 읽었던 시인에 대한 다른 반 보고서라든지 같은 시인에 대한 보고서를 좀 이렇게 나눠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야 더 잘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냥 24명 랜덤으로 나눠준 게 아니라 모듬장들 나와봐? 그러면 이제 정호순 읽은 모듬에는 시집은 달라도 그런 이제 비슷한 시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들어가는 반은 아니지만 뭐 신민아의 신고라고 불렀다를 딴 반 애가 잘 쓴 게 있으면 그 선생님께 선생님 보고서 하나만 주세요. 저도 뭐 이렇게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 동료 교사들이 서로 이렇게 최종 보고서를 나눠서 그 학생들이 이제 나랑 같은 시집을 읽었는데 또 다른 대화를 나눈 친구들의 글을 보고 배울 수 있게 했습니다. 정말 섬세하세요. 네. 다정하고 섬세하고 네. 문학적이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편집 활동을 한 친구 한 명이 자기 너무 재밌었대요. 그리고 정말 힘들었을 텐데. 이거 맞아요. 피드백 해준 친구. 피드백을 하면서 편집자의 꿈이 생겼다고 감사하다고 제게 학기말 설문에 써서 너무 뭉클했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제 책갈피의 기분이랑 그 다음에 출판하는 마음 제가 들려줬어요. 편집자들이 쓰신 책을 선물하셨군요. 선물은 아니고 추천. 들려줬어요. 이거 읽어봐 한번 하고 그래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 피드백을 이제 받았는데 저는 선생님하고 같이 계실 때도 책 대화하기 같이 했었죠. 네, 저희 같이 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했는데 이번에 시 대화 이제 받았을 때 결과물이 좀 되게 만족스러운 편이었어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이제 그걸 냈는가를 여기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정말 보물창고네요, 패들렛이. 네, 네. 그렇죠. 네, 자, 오직 물고방 연수에서만 볼 수 네, 있는 네, 귀한 자료입니다. 자료. 그래서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다 동의를 받고, 이제 글을 선생님들한테 시대화 수업 하고 싶은 선생님들을 위해서 공유해도 되겠니? 이렇게 좋은 글은 널리 읽혀야 돼. 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너무 기뻐했고요. 그 다음에 올려드리는 이유는 저도 예시글이 있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혹은 이 시집을 읽는데 애들이 이 예시글을 미리 읽으면 좀 간섭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다양한 국어서 예시글이 있으면 도움이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조금 이제 5편인가 6편 올려드렸어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수업이 끝났을 때 저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 수업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는데, 제가 이제 인상 깊은 것만 종이에 이렇게 붙여넣기를 했어요. 한글에 붙여넣어서 이렇게 저희 원고 쓸 때 참고하려고. 근데 좋았던 것만 이렇게 막 붙였는데도 한 7쪽이 되더라고요. 애들이 시수업 너무 좋았다고 평가를 줘서 그거 읽을 때 저 되게 뿌듯하고 기뻤고요. 시수업 설문에서 이제 작년부터 이제 수업 평가할 때 제가 넣는 질문이 이제 있는데요. 너무 재밌는 질문이에요. 네, 작년에 주제 발표 말하기 활동을 했을 때 아이들에게 이 활동을 한 후배들에게 들려줄 이야기를 써봐라. 라고 했더니 그냥 이 수업에서 좋았던 점을 해줄 때랑 되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시집 읽고 대화하기를 한 다음에 이 수업을 이제 후배들이 할 때 들려주고 싶은 얘기를 써라. 했더니 아이들이 바로 엄숙한 선배의 목소리가 돼서 댓글을 막 달아줬는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긴 말 할 필요 없이 다음 활동할 때 이걸 애들한테 달아주면 좋겠다라고 느꼈어요. 예를 들어 재밌으니까 열심히 해라.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이 너무 재밌어요. 그 친구가 근데 그런 얘기 쓴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재밌으니까 열심히 해. 라고 한 친구들이 많았고, 그리고 시집을 한번 잘못 고르면 큰 화를 입을 수 있어요. 얇다고 고르지 마라. 이런 구절들 너무 정말 꿀팁이잖아요. 꿀팁이네요, 진짜. 네, 실제로 이게 구술평가도 하고 그다음에 보고서도 쓰고 이제 그리고 심지어 실제로 잘못 골라서 큰 화를 입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저희 옆에 계신 영어 선생님들이 국어과 수업 좋아 보인다. 우리는 그러면 아이들이 읽은 좋은 시에 대해서 영어로 에세이 쓰는 수행평가 할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가 고른 시하고 이제 그 좋았던 이유에 대해서 영어로 쓰고 뭐 피드백 받고 이제 수행평가 활동을 했어요. 네. 시집을 잘못 고른 학생은 한 학기 내내 국어와 영어에서 범교과적 화를 입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재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읽으면서 뿌듯했던 것들은 수업을 이게 하면 힘들다고 느낄 수 있지만 하면서 성장하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배울 수 있어. 그리고 뭐 다양한 편집 기술들을 익힐 수 있어. 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인상적이었던 거. 절대로 편집을 하지만 힘들어. 근데 그 바로 밑에 설문에서는 편집을 꼭 해봐. 할 때는 힘든데 피드백 받았을 때 성취감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너무 감동적이다. 진짜 진심이 우러나는 답변이네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다 학생들한테 소개해 주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도 수업 설문 받을 때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지금 다 말로 소개 못 해드리지만 원고에 그런 팁들을 이제 정리해 뒀거든요. 그리고 이제 파일로 해서도 이제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 대화를 했고, 한 학기 동안 이제 시집 읽고 아이들과 긴 호흡으로 했던 즐겁고 좋은 수업이라 이제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 사례의 한 가지로 소개해드렸습니다. 너무 잘 들었고요. 저도 꼭 해보고 싶어요. 시 대화하기는 아직 안 해봐서. 그래서 선생님 이야기 들으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특히 대화하기 수업을 저희가 이제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게 되면서 오픈 채팅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오픈 채팅을 활용했을 때 대화하기 수업의 장점이 혹시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픈 채팅 선생님들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데요. 어제 또 토의 해보셔서 실감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화제에 대한 집중력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또 얘기하는 게 시각적으로 보이니까 교실에서 할 때보다 좀 더 밀도 있게 이제 진행되는 게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실제 말하기 불안이 높거나 부담스러운 학생들은 이제 말할 때 좀 편하게 해요. 그 소웨이즈 같은 경우는 오디오가 겹쳐서 타이밍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오픈 채팅은 좀 이렇게 조금 그 화제가 지나간 이후에도 천천히 써줘 하면서 이렇게 그 답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말하는 내용을 글로 쓰려고 하면 사람이 좀 정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정돈된 대화가 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교사가 순회를 할 때 파악되지 않는 그 모둠의 대화의 질이 한눈에 보인다는 거. 그게 이제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요. 우리가 책 대화하기가 부담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는 기록을 아이들이 되게 힘들어한다는 거잖아요. 대화 내용을 녹취로 풀든 손으로 쓰든 그걸 다시 재구성하는데 품이 많이 들 것 같아서 이렇게 힘든 걸 애들한테 시켜도 되나? 좀 주저될 때가 있는데요. 카톡으로 하니까 대화 내보내기 한 다음에 그 텍스트를 좀 정리하면 돼서 이번에 그렇게 거의 원성이 없었습니다. 네. 맞아요. 원래 책 대화하게 할 때 그 녹음을 전사하는데 굉장히 아이들이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오픈 채팅 내보내기 기능을 하면 훨씬 수월한 것 같긴 한데, 네. 오픈 채팅으로 대화했을 때 대화가 잘 안 이루어지는 모둠이 또 너무 눈으로 확연히 보이니까 네. 그때 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선생님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맞아요. 대화가 잘 안 올라가고 있고, 계속 멈춰 있는 데도 있고요. 한 사람만 얘기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모둠이 대화가 다 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둠을 짤 때 여러 배려를 하시고 고려를 하시는 건데, 그래도 잘 안 되는 데는 교사가 계속 그 답글 달아주고, 그 다음에 그래도 참여하는 아이들한테 막 호응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다른 친구를 물어봐주고, 다른 이제 모둠에서 이루어지는 대화 중에 좋은 질문이나 대답 같은 거 자극을 줄 수 있는 것들을 그 채팅창에 이제 쳐주면서 대화를 유도하려고 해요. 그러면 조금 낫기는 한데 이제 어려움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좀 모둠원 구성 자체에서 좀 어려운 모둠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교사들이 시 수업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근데 시 낭독이라든지 시 처방, 시 경험실 같은 경우에는 부담이 좀 적은 편인데 시 대화는 아무래도 호흡도 길고 본격적으로 시집을 읽어야 되니까 좀 참여도가 낮은 아이들은 너무 어려워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거든요. 선생님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중학교에서 이제 이 수업을 하신다면 조금 더 이제 쉬운 청소년 시집이라든지 조금 이렇게 시가 학생들이 이해하기 편안한 시집을 고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오은의 시집이라든지 이제 배창 선생님 시인, 또 요새 뭐 창대에서도 청소년 대상으로 한 시집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성인 시지만 좀 아이들이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뭐 이제 시인들의 시집을 읽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실제 이제 아이들이 뭐 시도 배우고 소설도 배우고 수필도 쓰고 했는데요. 시 수업이 가장 편안했다. 그리고 기다려질 만큼 기대되는 수업이었다.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그거를 막 분석하고 그게 정답인지 아닌지 이렇게 압박받는 게 아니라 자기는 이거라고 생각해 라고 얘기하고 친구들이 공감을 하거나 다른 얘기를 하는 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시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활동이라 시가 너무 어려워 하면서 이 정답이 뭘까 하고 이렇게 괴로워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고요. 오히려 내시서 이 시는 진짜 이해가 안 가. 뭘까 하면서 너무 궁금해하다가 저한테 물어보는 모둠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럴 때는 저도 가서 같이 읽어보고 이거 이런 뜻이 아닐까라고 얘기했을 때 애들이 와 하면서 선생님 대단해. 존경심을 갖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정말 교사들이 오히려 그 시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갖지 학생들은 활동을 해보면 저희보다 훨씬 더 유연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아이들이 물어봤을 때 나도 글씨 모르면 어떡하지 걱정되실 수도 있는데 여러 선생님들께서 아이들 가르칠 때 하시듯이 상황이 뭐지? 시적 대상이 뭐고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지를 좀 그냥 찬찬히 보시고 얘기하셔도 실마리가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라는 것이 원래 모호하고 어려우니까 모른다고 말하기도 되게 편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나도 잘 모르겠는데 네. 내 생각은 이런데 답 아닐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너무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간략하게 이제 시 대화 수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제 시창작에 대해서 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 오늘 강의의 마지막 주제인 시창작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질문과 답변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혹시 쭉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게 있으셨다면 패들렛의 질문과 답변 탭에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시간이 되는 한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자료집에 있는 내용을 많이 참고해서 들으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근처에 자료집이 있으시다면 123페이지에 제가 쓴 원고를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원고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쭉 따라오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시창작 수업을 할 때 가장 마음이 무거웠던 부분이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목표이고요. 두 번째는 평가인데요. 일단 시창작 수업의 목표를 교사 스스로 납득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조금 힘들어서 시 감상 수업을 좀 길게 했었고 시창작 수업은 사실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창작 수업을 해서 아이들을 시 잘 쓰게 만들어야 되나? 근데 시창작을 한다는 거는 목표가 거기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마음을 너무 무겁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제 얻은 해답은 제가 원고에 배창원 선생님 말씀을 인용했는데 창작 교육은 독자 교육이다. 이 말을 기억하면 마음이 훨씬 편해지더라고요. 다른 이제 뭐 저희 임용고시 볼 때 참고했던 그런 개론서들에도 예전엔 안 보였는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창조적 체험이 수용적 체험을 이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시를 창작하는 것은 사실 시를 잘 쓰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잘 읽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시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시를 창작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그런 쪽에다가 맞추시면은 훨씬 편안한 마음으로 즐겁게 시창작 수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창작 수업의 목표는 시 쓰기의 욕구가 자기한테 있다는 걸 발견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시를 쓰는 게 삶에서 좀 필요하다라는 걸 맛보는 거. 그 다음에 시 쓰기가 즐겁다라는 걸 누리는 거.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목표는요. 그 시를 써서 친구들이랑 나눴을 때 그 소통의 즐거움. 네. 이런 데 있다고 보시고 시창작 수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창작 수업은 애연쌤도 아까 소개하신 수업인데요. 리라이팅으로 자기소개하는 시쓰기, 그 다음에 생활 시쓰기, 그 다음에 사회적 문제를 다룬 시쓰기 이렇게 주제별로 진행을 했었고요. 작년에 저희 물고방 연수 저희 첫 번째 호흡을 마쳤던 그 강의에 사회적 문제를 다룬 시쓰기는 실려있고 그 우리들의 랜선 수업에도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시의 요소별로 비유를 활용한 시쓰기나 뭐 이미지를 활용한 시쓰기, 구체화를 통한 시쓰기 이렇게 또 세분화해서 할 수 있지만 저희가 뭐 그걸 다 지금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부족하고 제가 두 번째 고민이라고 했던 평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오늘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창작 수업도 망설이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죠. 평가를 어떻게 할 건가. 아이들의 시는 내가 읽은 것이 제가 읽었을 때 좋은 시, 그리고 옆에 동료쌤이 읽었을 때 좋은 시가 다르기도 하잖아요. 저희가 뭐 학교에서 시 쓰기 대회만 열어도 어떤 게 좋은지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떤 시를 좋은 시로 평가할 것인가, 그게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시창작 수업할 때 발목을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시창작 수업의 평가는 과정평가로 진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원고에 이제 제가 중간중간 조각이라고 적은 게 있는데요. 그 조각들을 모아서 과정별로 평가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이제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각의 순서에 따라서 시창작 수업의 과정과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평가는 뭐 생활 시쓰기든 사회에 대한 시쓰기든 전반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거니까 주제를 떠나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시창작 수업을 진행할 때는 바로 쓰는 게 아니라 먼저 읽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자료집을 미리 만들면 좋고요. 아니면 또 저희 아까 올려드렸던 그 패들렛에도 파일이 있는데 그냥 그걸 복사해서 이렇게 학교에서 찍어서 배부를 해도 되니까 일단 아이들에게 좋은 시를 주고 그걸 좀 충분히 읽고 감상하는 시간을 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1시간에 한 12편 정도 읽으면 아이들이 그렇게 부담스러워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10편이 조금 넘는 시를 읽고 3편 정도를 골라서 어떤 구절이 좋았는지 그리고 왜 좋았는지 간단하게 작성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왜 독서일지 쓰고 도장 찍어주듯이 이 활동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확인하는 걸 과정평가의 첫 번째 단계로 둡니다.
그래서 먼저 기록하고 모든 결로 한 번씩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내 짝꿍은 어떤 시를 좋다고 했는지 이야기해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좋은 시를 발견하기도 하고 또 이제 시를 충분히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감상 활동을 길게 하면 좋긴 한데요. 한 2시간 정도만 해도 그래도 충분히 아이들이 이제 시의 맛을 느끼는데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때 첫 번째 이제 단계를 밟고 두 번째로는 좋은 시의 요건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모둠에서 이제 시를 좀 읽어봤으니까 나는 어떤 시가 좋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눠서 리스트를 모둠에서 만들어보고 그리고 교사가 또 일부 목록을 제시하고 해서 이제 좋은 시란 어떤 것인가 네, 자료집에 선생님이 생각하는 좋은 시란 무엇인가 이렇게 저도 한 5가지 정도를 꼽아봤는데요. 예언쌤께 낭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최지혜 선생님이 생각하는 좋은 시는요. 첫 번째, 공감, 이해할 수 있는 시. 두 번째, 구체적으로 표현한 시. 세 번째, 대상에 대한 신선한 시각이나 표현이 담긴 시. 네 번째, 억지스럽지 않게 자신의 이야기가 진솔하게 담긴 시. 마지막으로 몰랐거나 잊고 있던 것을 깨닫게 하는 시가 최지혜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시입니다. 네. 그래서 모둠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도 적고 교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도 적고 이거는 평가 요소에 반영하진 않고요. 나중에 시 쓰기를 할 때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 쓰기에 들어가는 것인데요. 뭐 생활 시 쓰기를 할 수도 있고 사회 시 쓰기를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니 생활 시 쓰기라고 해서 그냥 생활에서 너희들이 인상적인 걸 써봐 하는 것도 좋을 수가 있지만 어떤 친구들은 뭘 써야 하는지 몰라서 1시간 내내 그것만 고민하다가 끝나버리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인상적인 걸 몇 가지 소개를 해보자면 그 조양미 선생님 책에서 백석의 국수를 읽고 이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으셔서 자기의 추억에 깃든 음식, 좋아하는 음식을 이제 소재로 시쓰기를 시키는 경우도 본 적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글감인데요. 이슬아 작가의 부지런한 사랑에 보니까 그날 입은 옷이라는 그런 글감을 주기도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사실 저희가 집에 대해서도 할 말이 굉장히 많고 의식주로 이제 소재를 주는 것도 좋은 생활시의 소재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애연쌤이 작년에 강의하셨던 주제가 뭐였죠? 네, 슬픔에 관한 시쓰기였죠. 네, 그래서 슬픔에 관한 시쓰기도 좋고 제가 이제 이번에 전국무 연수에서 선생님들하고 했을 때는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 나를 웃게 하는 사람을 주제로 또 시쓰기를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람에 대한 시, 경험에 대한 좀 구체적인 글감 이런 것들을 교사가 제시했을 때 학생들이 오히려 더 상상을 잘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회시 쓰기를 할 때도 너무 또 광범위하다 보면 아이들이 보는 뉴스가 좀 자극적인 게 많고 제가 작년에 그 수업을 했을 때 그 부분이 좀 반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사가 제시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차별이라든지 환경, 뭐 SNS 이런 식으로 이제 몇 가지 글감을 주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글감을 줬다면 이제 시 창작할 내용을 구상해야겠죠. 그래서 구상을 하는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방식을 쓸 수 있어요. 뭐 마인드맵을 그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떠오르는 단어를 막 써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필쓰기처럼 이제 산문으로 아이들이 쓰는 걸 더 편하게 생각하니까 그걸 써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두 번째 평가 요소로 반영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성실히 수행을 했는가. 네. 지금 제가 3가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마인드맵, 브레인스토밍, 그 다음에 산문 쓰기거든요. 네, 이것들은 각각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브레인스토밍은 너무 산발적으로 될 수 있다는 가능성? 그런데 오히려 또 수필쓰기 같은 경우에는 이걸 그냥 막 써놓은 다음에 아이들이 생나눈만 해서 시를 완성하는 경우도 많아서 그냥 산문을 그냥 나눠놓은 것처럼 되어버린다는 단점? 그래서 아이들 특성에 맞게 선생님들이 지도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 두 번째 과정도 평가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초고를 작성을 하도록 합니다. 초고는 뭐 초고의 완성도를 평가에 반영한다기보다는 역시나 이 과정을 성실하게 수행했는지 그래서 초고를 받고 그 다음에 덧붙였던 활동이 시작 노트라는 거예요. 네, 시작 노트에는 일반적으로는 소재 선정의 이유, 그 다음에 시 쓰는 과정에서 좋았던 점이랑 어려운 점을 쓰게 해요. 그래서 이제 초고 쓰면서 본인이 느꼈던 것, 고민했던 부분들을 쭉 한번 쓰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고까지 완성이 됐으면 아이들하고 같이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모든 별로 자기가 쓴 초고를 이제 공유하고, 이때는 온라인 방식도 가능할 테고 오프라인으로도 가능할 텐데 서로 합평을 주고받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요. 합평이라고 해서 대단한 것은 없고, 좀 이 부분은 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어려운 부분, 그 다음에 참 좋은 부분, 이렇게 두 가지만 한번 골라서 이야기를 해주자.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이때 열심히 참여했는지, 다른 친구의 시를 읽고 피드백 열심히 했는지 여부를 또 평가에 반영합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한번 쭉 읽어봤으니까 본인이 고치는 시간을 가져야겠죠? 그래서 고쳐 쓰는 시간을 갖고요. 마지막으로 태그 노트를 작성합니다. 이때는 이제 고쳐 쓴 시는 꼭 합평한 내용을 다 반영할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표현한 게 좋으면 그대로 내도 되는 건데, 일단 그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본인의 시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 125페이지에 고쳐쓰기 도움말까지 해서 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표를 활용해서 본인이 참고할 만한, 저는 이제 3가지라고 적었는데, 사실 1가지 해도 되고, 2가지 해도 되고, 학생 수준에 따라서 조정하셔서, 도움말 중에서 자기가 이제 참고하고 싶은 걸 고른 다음에, 어떤 점을 참고했는지 서술하게 하는 태그 노트를 작성하는 거예요. 뒤에 보시면 126쪽에, 이렇게, 사실 태그 노트라고 거창한 게 아니고요. 그냥 간단한 표에다가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시를 한 편을 보고 채점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 각각의 단계에서 이 학생이 얼마나 열심히 참여했는지를 보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로서의 부담도 내려놓을 수가 있고, 학생들이 열심히만 참여했다면 좋은 경험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6개의 조각을 가지고 한번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래서 제가 127페이지에 평가표를 제시를 했는데요. 이 평가표를 2가지로 지금 나눠서 소개한 이유는 위에 있는 2단계 평가는 교사가 피드백할 때 참고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3단계 평가는 실제로 점수화할 때 반영하려고 만든 평가표입니다. 이 부분은 한번 선생님들이 읽어보시면 되지 않을까. 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창작의 평가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려봤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시창작 수업을 다 마치고 나서 너무 뿌듯한 것도 있었는데 또 한 가지 든 생각은 그냥 내가 이걸 했다고 너무 좋아하는 게 아닌가? 시창작 수업을 그냥 하면 잘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 수업의 의미를 어디다 둘 건지 그게 좀 고민이 됐는데 아무래도 시를 좋아하게 하는 거 그게 첫 번째겠지만 어쨌든 아이들이 시를 한번 써보고 다른 친구의 시를 들으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또 요즘에 드는 2가지 생각은 이게 자신의 생활 감정을 쓰는 거라고 해서 단순한 감정의 배설이어서는 그건 시는 아니겠다. 그리고 사회시 쓸 때 또 많이 드러나는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 대상화가 쉽게 일어나거든요. 특히 사회시 쓸 때는. 그래서 그런 좀 재현의 방식에 대해서는 학생들하고 같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저도 시창작 수업 되게 궁금했는데 선생님 원고 너무 좋았습니다. 네. 저 읽고 궁금한 점은요. 특히 이제 고쳐쓰기 도움말이랑 태그노트가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네. 저는 이제 이런 고쳐쓰는 이런 것을 염두에 두면 돼라고 리스트를 줬지만 막상 이렇게 그걸 아이들이 다 취사하기가 진짜 어렵겠구나. 거기서 어떤 점을 고쳤는지 쓰면 고쳐쓰기 과정을 성실하게 할 수 있겠구나 해서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꼭 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글을 그 고쳐쓰기 할 때도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해서 막 발표를 찾아봤어요. 네. 그리고 요거는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 나눠주신 평가표도 되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시가 이제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어려움이 많은 선생님들께 되게 반가운 자료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이제 교사 피드백을 위한 평가에
읽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창작하였다라는 평가 기준이 있어요. 아, 맞아요. 네. 네네네네. 그래서 뭐 선생님들 지금 만약에 같이 보신다면 몇 페이지일까요, 선생님? 이게 네, 127페이지에 네. 있는 내용 중에서 네, 첫 번째 네, 표에 초고 네, 쓰기에서 읽는 네.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창작하였다라는 네, 게 그래서 항목이 저는 있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의 의미를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가령 함축성이 높아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독자에게 의미를 전달하는데 실패해서 어려웠을 수도 있어서 네, 이 얘기를 좀 듣고 싶었습니다. 아, 네. 네. 이해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사실은 좀 추상적이긴 하죠. 근데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이 부분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학생들 창작실을 볼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추상성인데요. 너무 추상적이어서 이 기분이 뭔지, 이 상황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가지 않는입니다. 좀, 뭐랄까, 너무 이제 생활의 모습을 정확하게 들여다보는 시가 아닌 경우에도 어떤 감정을 막 아름다운 비유, 그 다음에 이미지를 활용했을 때 이렇게 읽고 있으면 그게 어떤 기분인지 이해되는 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네, 저의 의도는 네,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시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이 항목을 넣었고, 네, 이 항목을 볼 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피드백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번 학기에 이제 생활글 쓰기 하면서, 합평을 해볼까 하면서 여러모로 궁리를 해봤어요. 고쳐 쓰는 거를 이제 주로 돌려입고 피드백 해주기로 진행했기 때문이에요. 그때 드는 이제 고민은, 이렇게 보통 아이들이 이제 읽고 써주는 식으로 많이 이렇게 서로 글을 피드백 해주는데, 왜 합평이어야 할까? 합평 수업만이 갖는 의미나 필요성은 무엇일까? 이제 이게 궁금했습니다. 네. 네, 아니, 이 질문을 받고 돌려읽고 첨삭해주기 방식도 일종의 합평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이제 합평이라는 단어가 조금 낯설다 보니까 그 의미에 대해서 각자 좀 다르게 해석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의도했던 거는 시의 좋은 부분이랑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말해주는 과정이었고,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온라인 합평을 할 때는 모둠별로 이제 시를 그 오픈 채팅방에다 올리고, 그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이 쓰게 했을 때 좋은 점, 이해 안 되는 점 쓰게 했을 때 잘했고요. 실제로 교실에서 하면은 아이들이 시에 이해 안 되는 점 이런 거 잘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시도해본 방법 중에 좋았던 것은 이제 오프라인으로 할 때 아이들에게 일단 동의를 구하고 이름을 다 지운 다음에 네, 블라인드 합평이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이름을 다 지운 다음에 자기가 읽는 게 아니라 그냥 랜덤으로 낭독을 하고 그에 대해서 피드백하도록 했을 때 아이들은 사실 자기 글을 누군가 읽어주는 것도 기다리잖아요. 근데 이제 누군가 읽어주고 피드백을 할 수 있으면서도 너무 자기가 부끄럽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그 방법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지우고 하는 그 블라인드 합평도 여러 글쓰기에서 적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가령 그 반에서 너무 잘하는 애 있잖아요. 그 아이 글을 이렇게 돌려읽고 고쳐쓰기 해보면 완벽해서 고칠 게 없어요, 선생님. 맞아요. 이런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걸 썼는데 얘가 네가 나를 평가해? 기분 맞아요. 나빠하지 않을까 해서 다 그냥 잘 쓴 것 같아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블라인드 합평도 되게 아이들이 좀 편안하게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일단은 준비한 수업에 대한 이야기 내용은 거의 마무리가 되네요. 네. 그리고 저희 강의가 몇 시까지죠, 선생님? 저희가 4분밖에 남지가 않아서 일단 책 소개와 질의응답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네, 간단하게 책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하나씩만 질문을 좀 답변을 해드릴까요? 네. 그러면 책 소개. 네, 준비해온 책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책은요, 사실은 이제 시 관련된 수업을 하려고 저희도 자료를 찾아보면 좋은 자료가 별로 이렇게 많지 않아서, 귀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좀 책을 소개해드렸는데, 올해도 많이 아실 것 같지만, 그래도 소개해드리면 도움받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자, 어떻게. 이거 먼저 할까요? 네. 일단은 이제 전국 국어교사 모임에서 계절별로 회시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이제 겨울 회시가 특집이었어요. 맞아요. 네, 시창작 교육. 그래서 저 여기서 선생님하고 배창원 선생님 하신 인터뷰 정말 좋았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얘기했던 진은영 시인 인터뷰 글도 있고, 다양하게 또 다양한 학교급에서 시 수업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의 사례가 있어요. 이 책은 어떻게 이제 구입하실 수 있냐면요. 네, 또 홈쇼핑 엔딩하고요. 홈쇼핑 시간이 네, 들어왔습니다. 전국 국어국에서 오늘 가입하시면 됩니다. 종이로도 보실 수 있고, 누리집에 가시면 맞아요. 각 원하시는 찾아보고 싶으신 수업별로 PDF 파일이 올라와 있어서 찾아보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가입해도 과오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좋네요. 지금 바로 가입하세요. 네. 그러면은 진은영 시인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어서 이 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 문학 내 마음의 문의 읽기라고 하는 진은영 시인과 김경희 님이 같이 쓰신 책인데요. 이 책은 이제 앞부분에는 좀 개괄적인 설명이 있는데 뒷부분이 워크북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저희들이 수업에 활용할 만한 여지가 많이 있는 좋은 책입니다. 네. 여기서 리라이팅 시 아이디어. 네, 선생님도 해보시고 저도 해보고 너무 좋았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전 여기 소개되는데 아직 못 해봤는데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모듬에서 콜라주로 창작지 쓰기. 저도 그거 해보고 싶어요. 네. 단어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걸로 하는 시 거. 만들기. 너무 하고 싶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시는 좀 그만할까봐 할까봐 참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제가 자, 해볼까요? 네. 아까 이제 처방시로도 말씀드리고 또 우리 교사들끼리 시 대화 이제 시 대화 토론을 했을 때 네. 네, 되게 편안하게 시를 어렵지 않게 하지만 다가갈 수 있는 시로 여기 오은의 마음의 일을 추천드립니다. 이거 중학생들도 아마 충분히 시대화가 가능한 책이고요. 이제 만화로도 나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렇게 이제 시로 나오지만 만화로 같이 볼 수 있는 시가 있어서 아이들 이 시 읽은 모둠에서는 되게 골고루 있더라고요. 진짜 정말 좋고 읽고 있으면은 그 중학 시절 이때로 돌아가는 기분이 들면서 약간 눈물이 픽 맺히는 시가 정말 많은 좋은 시집입니다.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아까 선물 소개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저의 좋아하는 것은 나누고 싶은 법이 단행본으로 출간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시 수업 사례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고 수업에 활용하면 좋은 시 목록도 있으니까 시 수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 애연쌤이 저의 사랑 애연쌤께서 추천사도 굉장히 예술적으로 문학적으로 다정하게 세심하게 써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답변을 많이는 못 드리지만 지금 소개해드린 책이랑 또 저희가 또 소개한 수업 사례는 여기 책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살펴보시면 훨씬 더 구체적인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질문 2가지 정도만 저희가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질문과 답변이 여기네요. 네. 선생님 말씀하시면은 네. 제가 한번 질문을 아니 선생님이 그럼 하나 고르셔서 답변해 주시면 제가 알겠습니다. 와, 너무 긴 것은 이렇게 길고 정성스러운 질문이 많은데요. 네, 지금 그러면 그럼 맨 처음으로 제가 해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질문을 좀 확인해 볼게요. 확인하고 답변하시는 동안. 네. 카톡 오픈 채팅 이용하지 않고 대화를 녹취할 경우 아이들의 대화를 있는 대로 다 기록하는지 전자한 다음 중요한 내용만을 발췌하는지 궁금합니다. 대화 내용 정리한 팁을 어떻게 주실까요? 네,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네, 그러면 이 질문 주신 선생님께 바나나 우유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네, 실제 교실에서 아이들이 대화를 할 때 대화를 기록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는데요. 이제 핸드폰을 가져다가 질문별로 끊어서 녹음하게 하고 그거를 이제 집에 가서 들으면서 중요한 내용으로 이렇게 재구성하면서 기록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 모둠 내에서 블루투스 키보드나 아니면은 노트북을 가져와서 이제 치면서 그날 기록을 맡은 학생이 치면서 대화를 이제 적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단이 있고요. 치면서 하면은 그 시간 안에 기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 기록을 하는 학생이 그 대화에 참여하는 게 조금 이제 참여도가 이렇게 집중하는데 조금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저는 해보지 않았지만 같이 문고방에서 이제 수업 관련해서 이야기 나눌 때 다른 선생님들께서 추천해 주신 게 요새 그 학생들이 대화를 하면 직접 녹음을 해주는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녹음을 한 걸 텍스트로 전환해주는 클로 네. 얼마 전에 들었는데 그거 사용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네이버에 있다고 맞아요. 했던 것 네이버에 같아요. 있다고 네. 그랬고, 이욱 선생님 사용하셨다고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그 유튜브에 네. 클로바라고 합니다. 클로바. 네. 네, 클로바. 그래서, 네. 그걸 이용하는데 정확도가 꽤 높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요거 활용해 보실 수 있고요. 네. 저의 시청자 연수를 들어보셨던 선생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과정을 평가해야 한다는 중요한 지점을 놓치고 결과 중심으로 평가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상처를 받더라고요. 아이들이 상처를 받으니 저도 상처가 되더라고요. 네, 마음이 너무 아름다우신 분이네요. 그래서 아이들이 쓴 시를 동료평가하게 해볼까 고민이 좀 들었어요. 마음에 남았던 시를 뽑고 이유를 써보게 할까? 그리고 그걸 어느 정도 시를 작성한 친구의 점수에 반영을 해주면 어떨까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해 주셨는데 저는 그 결과물에 대해서 동료평가를 한 걸 점수화하는 것은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심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그것도 주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소개해 드린 것처럼 어쨌든 동료평가도 여기서는 결과평가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평을 하는 시간은 같되 그 하평이 열심히 참여했는지 여부를 채점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은 아시지만 여기까지 네, 네. 말씀드리고요. 마무리 말을 좀 해보려고 해요. 네. 사실 좀 더 근사한 책을 읽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저도 고민이 들었거든요. 뭔가 이렇게 진로나 이렇게 생교부에 더 도움이 되는 책을 읽는 게 아이들한테 더 도움이 될까? 이 농본도 인본도 아닌 자본의 시대에 왜 시를 읽어야 할까? 이런 이제 고민이 들었어요. 선생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최근에 은유 작가가 쓴 이제 올드걸의 시집 서문을 읽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좀 공감할 만한 내용이 있었어요. 은유 작가가 힘들게 일하다가 집에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은 식구들은 다 자고 있고 식탁에는 먹다 남은 라면 국물이 남아있는 이제 냄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덮어놓지도 랩도 씌워놓지도 않은 김치 보시기 그리고 앞거는 고춧가루가 묻은 X자로 놓인 젓가락 그리고 낙엽처럼 그쵸 뭔지 너무 생생하잖아요. 너를 그리고 혼자서 떠들고 있는 TV와 낙엽처럼 밟히는 그 양말들 사이를 있으면 은유 작가가 뭐 어떤 일부터 해야 될지 몰라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책장 앞에 앉았대요. 그리고 손에 잡히는 아무 시나 꺼내서 30분 정도 읽으면 좀 괜찮아지더래요. 고통도 그 고통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언어가 있으면 조금 괜찮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저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뭔가 쓸모와 효용을 넘어서서 우리에게는 왜 시가 또 소설이 필요한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었고, 아이들도 뭐 어떤 그런 이제 화려한 그런 이렇게 책 목록이 아니어도 그 수업을 통해서 위로받고 감동받고 시가 또 읽어보고 싶고 시를 또 써보고 싶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시 교육을 해야 되는 이유를 저도 같이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아무튼 네,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이제 사연도 보내주시고 질문 정성스럽게 길게 써주셨는데 답변 못 드린 점이 좀 아쉽긴 하지만 네, 또 이후에 강의들이 있으니까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